예,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배울 개념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의 핵심 개념은 뭘 것 같아? 방향 벡터와 직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와 평면이 가지고 있는 뭐다? 법선 벡터가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요 먼저 그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닥에 평평한 평면이 하나 있고요. 여기를 관통하고 있는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바로 요 사이에 존재하는 세타가 요게 바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겠지. 자, 그런데 얘를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뭐냐? 요 직선이 가지고 있는 무슨 벡터? 방향 벡터에 대한 정보. 맞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봤더니 와, 직선이 가지고 있는 방향 벡터를 벡터 U라고 표현할 거야 라고 위쪽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평면 알파의 법선 벡터라는 것은 요 녀석의 수직을 이루는 벡터이므로 바로 여기에 수직을 이루는 요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90도가 되는 요런 벡터를 우리는 법선 벡터 N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90도면 우리 여기에 있는 요 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는 요 각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예, 여기에 있는 요 각은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맞죠? 90도에서 세타만큼 뺀 예각이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원래 구하고 싶었던 건 뭐야? 세타에 대한 정보였어요. 맞나요? 그런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녀석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였어.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그 녀석이니까 적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다. 자, 그래서 어차피 나는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용해서 세타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나오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공식 중에 이 녀석을 처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어. 삼각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 무슨 공식이야?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이 있죠. 자,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에 의하면 이 녀석은 뭐로 바뀝니까? 사인 세타. 그리고 각이 일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얘는 역시 그냥 플러스라는 각을 갖게 되겠지.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두 개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요 각의 크기에 관한 식을 보면 우리 식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절대값 벡터 U, 절대값 벡터 M 분의 어차피 얘는 예각이니까 무조건 90도 이하가 되겠지? 그러므로 항상 양수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벡터 U 도트 벡터 N이다 라는 요런 식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요 녀석이 이렇게 성분으로 주어져 있네? 그럼 성분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대값 벡터 U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절대값 벡터 N은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라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절대값 붙여서 벡터 U 도트 벡터 N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PA 플러스 QB 플러스 RC다 라는 요런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야, 코사인 세타는 이래서 보통 이렇게 풀었던 경험이 있을 거야. 하지만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때는 뭘 이용해서 푼다? 그냥 사인 세터라고 쓰고 요 식을 정리해서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만든 후에 간단한 삼각 방정식을 풀어서 세타의 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기존에 배웠던 녀석들은 모두 코사인 세타로 시작했다면 얘는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별도로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 뒤로 넘겨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4번 3분의 파이. 자, 간단한 문제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직선에 뭘 알아야 됩니까? 방향 벡터를 먼저 알아야 되지. 불러볼까요? 시작! 1, 마이너스 1, 루트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평면의 법선 벡터를 알아야 되죠. 벡터에는 불러볼까? 시작! 1, 0, 루트 2라고 나왔어요. 자, 그런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조금 특이하게 코사인이 아닌 사인 세타로 접근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식을 씁니다.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제곱. 그리고 절대값 붙이시고 이렇게 곱해서 1, 이렇게 곱해서 0,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2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 녀석 계산했더니 2 루트 3분의 3 이렇게 나왔어요. 자, 분모에 유리화 해줬더니 얘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각의 크기는요 예각입니다 라고 했죠. 사인 세타에서 세타는 0과 90도 사이의 각인데 2분의 루트 3이 나왔대요. 몇 도 되겠습니까? 60도. 호도법의 단위로는 3분의 파이.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11분의 48) 11분의 48 정답입니다. 자, 15초 후에 같이 풀겠습니다. 마무리 지으십시오. 우리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위의 두 점 AB에 대해서 3분 AB가 2 루트 6일 때 3분 AB의 평면 3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7은 0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요 밑에 평면이 있다라고 칠게요. 자, 평면이 있는데 요 위에 이렇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어서 요 길이가 2 루트 6이다 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요 직선이 이 평면 위로의 정사형을 구한다 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서 A 다시 B 다시를 만들어서 바로 정사형의 길이라는 것은 A 다시 B 다시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사형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 A 다시 B 다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원래 길이의 코사인 세타베이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코사인 세타베라는 것은 요 직선과 요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본다 라고 하면 바로 요 각의 크기가 뭐가 되겠다? 세타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제일 먼저 그래, 요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이므로 직선의 방향 벡터부터 검토해보자. 자, 뭐 나옵니까? 1, 3, 마이너스 1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평면의 법선 벡터 검토해봅니다. 3, 1, 1 나와 있어요. 자, 내가 요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써먹는 개념이 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9 플러스 1 루트 9 플러스 1 플러스 1 절대값 붙이고 3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서 얘는요 11분의 5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야. 자, 우리 수학에서 하나의 삼각함수를 주고 나머지 삼각함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선생님이 가르쳤어? 직각 삼각형을 그린 후 단, 부호주, 올사, 탕코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세타라고 했을 때 얘가 11이면 얘가 5가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 여기 구할 수 있지. 자, 11의 제곱은 121. 5는 몇이 되겠습니까? 25지요. 이 녀석 빼면은 몇이 되겠어요? 10에서 5 빼고 1 있으면 6. 그리고 11에서 2를 빼면 96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96 이렇게 나왔어요. 자, 루트 96 계산하면 뭐가 나올 수 있나? 4 루트 6. 4, 4, 16, 6, 36. 예, 4 루트 6 되네요. 결국 코사인 세타는 뭐가 나오고 있다? 11분의 4 루트 6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는 답 내도록 합니다. 3분의 AB의 길이는 2 루트 6이었고 코사인 세타는 11분의 4 루트 6이야. 그러므로 얘는 11분의 8, 6에 48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죠? 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예, 요번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자, 문제에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나왔어. 그러면 우리 뭘로 풀어야 돼? 두 평면의 뭐? 법선 벡터로 풀어야지. 적어놓으세요. 법선 벡터의 성분으로 풀이야 한다. 여러분, 평면과 직선의 각과 관련된 문제 나오면 전부 벡터야. 방향 벡터 아닌 법선 벡터예요. 자, 문제가 나왔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겠대. 뭐로 풀어야 돼? 두 직선의 방향 벡터의 성분으로 풀이한다 라고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개념 보도록 할게요.
자, 법선 벡터가 각각 n1, n2인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요 먼저 요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세타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중 크지 않은 쪽, 즉 작은 각을 택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평면 알파하고 베타가 있으면 나는 어디를 세타로 놓고 정리하면 되게 좋겠어? 이렇게 있을 때 요 녀석을 세타라 하고 얘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예. 그리고 반면에 이쪽에 있는 요 각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풀 문제는 전부 다 법선 벡터를 이용할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평면에 법선 벡터를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네. 90도가 되게끔. 자, 그리고 요 녀석의 법선 벡터를 그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90도가 되게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더니 요 사이각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세타가 되고 있어요.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뭐가 되고 있다? 세타가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를 이렇게 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세타는 0 이상 2분의 파이 이하야. 즉, 예각이야 혹은 0도 90도야 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 상태에서 그 밑에 여기에 칠판에 문장이 없지만 그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두 평면 알파와 베타의 법선 벡터를 각각 벡터 n1, 벡터 n2라고 하자. 얘를 벡터 n1, 얘를 벡터 n2라고 한답니다. 자,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는 두 법선 벡터 n1, 벡터 n2가 이루는 각의 크기와 같죠. 여기가 세타면 얘도 세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세타 또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 중에서 크지 않은 쪽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무조건 될 것이다요. 자, 그래서 따라서 옆에 적어 놓으세요. 따라서 벡터 n1 도트 벡터 n2라는 식은요. 자, 벡터의 내적을 구하면 얘 뭐가 되겠어요? 절대값 벡터 n1, 절대값 벡터 n2,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는요. 벡터 n1 도트 벡터 n2를 계산하면 얘는 마찬가지로 절대값 벡터 n1 혹은 절대값 벡터 n2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뭐로 정했을 때 세타 혹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둘 중에서 크지 않은 쪽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로 잡을 때는 요런 식 혹은 요런 식 둘 중에 한 식을 적어야 되는데 얘는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자, 보자. 지금 요 그림의 상황에서는요. 요 녀석 2분의 n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공식으로 각 줄여줄 수 있지. 그래서 각을 줄여주면 절대값 벡터 n1, 절대값 벡터 n2에다가 얘는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는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마이너스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세타가 예각이라면 얘 양수가 나올 거야. 맞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각이 좀 컸어. 얘가 예각이기 때문에 얘가 둔각이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둔각이 되는 경우였다 하더라도요. 요 녀석을 계산하게 되면 잠시만 얘가 작은 각이지. 미안해요. 얘가 예각인 경우지. 자,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건 얘가 예각이거나 얘가 예각이거나자. 얘가 예각이 된다는 얘기는 세타가 무슨 각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둔각이 되고 있다는 얘기지. 자, 코사인 세타가 둔각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 값 자체가 무슨 값을 갖는다는 얘기야? 음수 값을 갖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음수에 마이너스 곱하면 양수지. 양수니까 얘든 항상 무슨 값밖에 안 나온다? 양수 값밖에 안 나온다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와 얘가 되건 쟤가 되건 무조건 양수 값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우리가 구할 때는 그래 코사인 세타는 절대값 벡터 n1 절대값 벡터 n2에다가 어차피 양수가 되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고 그냥 나는 얘가 무조건 양수가 되게끔 절대값을 붙여서 벡터 n1 도트 벡터 n2라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다요. 되겠습니까? 어차피 양수가 될 거니까 이 양수의 특성을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성분을 이용해서 풀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맨 위에 나와 있지. 벡터 n1은 a1, b1, c1. 벡터 n2는 a2, b2, c2.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루트 a1의 제곱 플러스 b1의 제곱 플러스 c1의 제곱 루트 a2의 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c2의 제곱. 그리고 반드시 절대값 쳐주셔야 되며 a1, a2 플러스 b1, b2 플러스 c1, c2라고 이렇게 풀리게 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 세타의 값은 무조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오는 이런 값이므로 얘는 무조건 무슨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수밖에 안 될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큐에 정리해 준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 위에 네모 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모 박스에도 얘를 한 번 더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지 말고 한번 써봐. 외워서. 예. 그 네모 박스에도 얘를 한 번 더 집어넣으면 되겠다. 자, 다 필기가 끝나시고 이해가 되신 분은 44페이지 풀어봅니다. 답을 내신 분은 답을 얘기해 주세요. 아, 4번이요. 답은 4번. 20초 후에 같이 볼게요. 마무리 지으십시오. 사실 주장 됐었어.
자, 우리와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60도일 때 음수 K의 값 구하래요. 미지수 하나 구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를 주고 있네요. 미지수 하나, 조건 하나, 당연히 불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주어졌으므로 우리는 두 평면에 뭘 이용해야 된다? 법선 벡터를 이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법선 벡터를 벡터 N1이라고 하고 불러보겠습니다. 뭐가 보입니까?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2가 보여요. 자, 두 번째 법선 벡터 불러보도록 하자. 1, 4, 1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가게 크기와 관련이 돼 있는 개념은 코사인 60도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자, 얘는 뭐와 같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루트 1 플러스 K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그리고 루트 1 플러스 16 플러스 21. 그리고 절대값 붙이시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4K 플러스 4 그리고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식이 성립하겠네요. 자, 그런데 코사인 60이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미지수 하나, 식 하나, K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나오는 녀석 루트 18이네요. 루트 18은 뭐라고 쓸 수 있어? 3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루트 안에 있는 값 별도로 빼서 정리할게요. 1 플러스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나와서 얘는 2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6 나와서 어머, 루트 2 밖으로 빼도 되겠다. 그래서 루트 2를 밖으로 뺐어요. 그리고 남은 녀석이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 요런 녀석이 남네요. 자, 그리고 루트구나. 죄송해요. 루트. 자, 그리고 분자에 있는 녀석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몇 나옵니까? 플러스 1 요런 식이 나왔는데 얘가 2분의 1이 다예요. 자, 그래서 양변에 1을 곱해줍니다. 그럼 요 녀석 요렇게 사라지겠네요. 나 분수 실어서 얘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식이 어떤 식이 돼? 절대값 5K 플러스 1은 3배의 루트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야 라는 식이 나오죠. 자, 절대값과 루트를 한 큐에 해결하고 싶어요. 양변 제곱합니다. 그래서 25K의 제곱 플러스 10K 플러스 1은 9K의 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27이다 라는 요런 식이 나와서 이렇게 넘어가요. 자, 25에서 9를 뺍니다. 몇 나옵니까? 16K의 제곱. 마이너스 9K 넘어가면 플러스 19K. 그리고 플러스 27 넘어가면 마이너스 26은 0이야 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자, 이 녀석이 인수분해 됩니까? 돼요? 뭘로 됩니까? K 대입했어요. 2차 방정식의법 인수분해 16K, K. 자, 여기 뭐가 오면 되겠습니까? 13 곱하기 2. 예. 그리고 플러스 19가 나와야 되니까 이 녀석 계산하면 32K지. 얘 계산하면 13K지. 마이너스를 누구를 주면 되겠다? 얘를 주면 되겠네요. 자, 이 녀석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19K 만들어집니까? 네. 자, 그래서 결국 K의 값은요 16분의 13 혹은 K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왔는데 문제에서 음수 K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므로 답은 몇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가 됐어요. 준이 저기 있는 거 일일이 대입했어? 뒤에서부터 한 개씩 해봐. 뒤에서 하나씩 대입했어? 2차 방정식 안 풀고? 특이해요. 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면에 대하여 대칭인 점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요 녀석 보니까 우리 떠올리는 거 있어야 돼요. 예를 알면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점 구하기.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요 녀석 어떻게 구했어요? 무조건 대칭인 점 A-의 좌표를 가정해야 했죠. 그리고 어떻게 풀었습니까? 와, 요 점은 이제 주어졌을 거 아니야. 막 3, 2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거 아니야. 얘하고 얘의 중점